원하는 남자를 끌어당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끌어당기지 못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건 전 우주적 차원에선 다 이유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이 내 손에 없을지라도 그것과 나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각화라는 건 다들 들어보셨죠?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현실 세계에 펼쳐내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은 내 생각과 감정이 현실이 된다라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젠 이 시각화 기법도 더 이상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각화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돈, 직업, 연애, 건강 등등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연애를 시각화하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다들 마음속에 이상형 하나씩 갖고 계시죠? 외모나 경제적인 것 아니면 성격처럼 여러분 각자가 중요시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에이 설마 이런 남자가 오겠어 이런 마음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남자를 끌어당길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악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결혼이나 연애 자체가 목적이면 뭐 당장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에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연애랑 결혼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안정감과 설렘과 행복, 동반자 의식 이런 걸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우린 타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걸 현실에 펼쳐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연애라는 분야에서 시각화를 어떻게 적용하면 내가 원하는 남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내 기준을 타협해서 대충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구체적인 특성을 가진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 상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머물러 있는 주파수에 있는 것들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기회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이요. 이 세계는 철저하게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이 물리적 세계에 뭔가 조작을 가해서 그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어떠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비로소 변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내가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거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거울을 만지면서 바꾸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에 있는 남녀가 길을 마주쳐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둘은 서로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다른 주파수에 살고 있는 남녀는 같은 공간에 있을 확률도 희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파수대에 있는 그 이성을 정확하게 만나왔던 거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레벨을 좀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은 다른 주파수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야 거기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주파수를 바꿔서 내가 원하는 남자가 있는 그 세계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해소하셔야 주파수가 올라가요. 내가 계속해서 외면했던 특정한 감정은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사건을 가지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껴줄 때까지 말이죠. 돈 문제, 이성 문제, 건강 문제 뭐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미리 느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거부하는 건 그 사건을 통해서 느껴질 것 같은 그 감정, 느낌이 무서워서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계속 피해 다니다가는 평생 피해 다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 감정, 사건을 피해서 지구 끝까지 도망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란 뜻이에요. 언젠가 한번 느껴져야 할 감정이라면 지금 빨리 느껴져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우리의 주파수는 한 단계 올라가게 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남자의 레벨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 하고 있는 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물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 순 없을 거예요. 당연히 불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 상황이 바뀌면 그때는 내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게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걸 떠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제가 어떠한 장소나 사람 이런 거를 혐오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떠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을 때 자연스럽게 제가 다음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감사와 수용으로 바라볼 때 그 에너지가 풀려요. 이 일도 나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겠지. 그래도 내가 이 공간에서 많이 성장했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가 탁 풀리는 느낌이 나고요. 에너지가 흐르는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에너지가 흐른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성 에너지의 핵심이 이 흐름을 타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여러분을 받아들이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할 때 사실 우리는 특정한 그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함께 했을 때 느껴졌던 그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거에 연인을 그리워한다고 해볼게요. 그 연인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만나고 싶은 상태라고 해볼게요. 근데 사실 여러분은 그 특정한 그 과거의 연인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연인과 함께 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복귀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남친이 일편단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봐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안정감이 좋았던 것이고, 과거의 남자친구와 되게 좋은 곳에 데이트를 많이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좋았던 것이고, 과거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말을 되게 잘 들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 남친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 연애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스타일의 연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건 다 가져오시고 그것들을 가져와서 지금 한번 느껴봐 주세요. 조건 없이 말이죠. 내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그 따뜻함 혹은 안정감, 그런 게 너무 좋았다면 지금 눈을 감고 한번 그걸 느껴주는 거예요. 최대한 리얼하게 상상을 하시면 좋아요. 그 안정감을 상상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일단 놓이겠죠. 마음이 너무 편안하겠죠. 누군가가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그 사실이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그걸 지금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남자친구와 여러분이 되게 럭셔리한 곳을 데이트를 많이 다녔어. 그러면 그때 느꼈던 감정들 있잖아요. 설렘, 대접받는다는 느낌. 나는 되게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한번 그냥 느껴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말이죠. 이것의 힘은 첫 번째로, 이런 느낌들은 외부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또 그런 경험을 내 삶으로 끌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걸 절대로 끌어당길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너무 갈망하면 계속 그것을 갈망하는 현실만 지속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울을 딱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너무 갈망한다고 쳐봐요. 그럼 거울을 보면 난 그걸 갈망하고 있죠. 그냥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미 내가 그걸 가진 것처럼 척해야 돼요. 척해야 되고,
내가 과거에 남자친구들과 만났던, 혹은 꼭 과거가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 이상형을 통해서 내가 느끼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진짜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있을 것이고, 뭐 자랑스러운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지금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짠! 이렇게 나타난 경우도 있고요. 그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바로 툭툭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작은 실마리들이 나타나고, 내가 그것을 잡았을 때 또 다음 단계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과정이 되게 재밌거든요. 뭐 어떠한 경우든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신경 쓰시고, 연애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건데, 저는 자기 사랑과 연애는 직결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껍데기로는 나는 연애를 하고 있어,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러면서 되게 뿌듯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상대한테 매달리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속이지 마시고 진짜로 타협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리고 만족하시는 연애를 펼쳐나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코칭 회원분들 중에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한 남성 에너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근데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남성성을 가진 사람은 다 오프라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그래요. 건강한 남성 에너지를 가진 남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폰 붙잡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주하면서 남을 헐뜯고 악플을 달고 뭐 여자를 욕하고 이러한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의 그룹이 있잖아요. 똘똘 뭉쳐있는. 그 그룹에 있는 남자들은 건강한 남성 에너지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집중하기도 바쁜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상한 믿음들. 요즘 여자들은 이렇대. 이러니까 조심해. 이렇게 해야 손해를 안 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불건강한 남성들의 신세 한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으킬 힘도 없고 유일한 낙은 여자를 깎아내리는 것뿐인 그런 남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남자들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실수로 귀를 기울였다면 그걸 반대로 믿으시면 돼요. 물론 자기 사업이나 브랜딩을 위해서 SNS를 열심히 하는 남자들은 예외겠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꾸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들일지도 진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불건강한 사람들에게 동화되면 여러분의 삶도 금방 오염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데이트 어플에서 만나는 남자들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남자들에게는 왕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남자의 4가지 원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왕의 에너지는 자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리드하고 도와주고, 이러한 포용력이 있고 뭔가 커다란 울타리, 따뜻한 그러한 느낌이에요. 자신의 여자를 돌봐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사실 이러한 에너지를 모든 여자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데이트 어플에는 단순히 여자가 고프고 또 여자한테 관심을 원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자에게 관심을 이렇게 갈구하는 에너지는 왕의 에너지는 아니에요. 왕의 에너지는 내가 주고 싶어 하는 에너지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트 어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자들도 많이 머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건 이미 본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거를 좋게 바꿔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요, 에너지가 충만한 두 사람이 서로의 진동에 이끌려서 만날 때 생깁니다. 건강한 남성 에너지는 결국 존재로 느껴지는 에너지예요. 좋은 장소에 많이 가세요. 운동을 하러 간다거나 서점에 가신다거나. 무궁무진하겠죠? 내가 바라는 남자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그 남자는 어떠한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는지 상상을 해보시고 내가 그 장소에 가세요. 건강한 남성 에너지는 오프라인에 있어요. 관건은 인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상은 파동이 느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현실로 눈에 보이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얼만큼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뭐 며칠 혹은 몇 시간 이내에 나타날 것이고,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결국 내 생에 그걸 못 보고 죽는 거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기다림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울 예시 들어드렸죠. 내가 계속 얘 기다리고 있으면 거울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느껴주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 우주에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주가 할 일을 하도록 놔두고 나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남자가 있을 것 같은 곳에 그냥 자주 간다거나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 맛있는 브런치를 먹으러 간다거나 내 커리어를 열심히 쌓는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바로 내 맡김이고요. 내 맡김은 시크릿의 완성이에요. 서두르는 건 드라마입니다. 에고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사랑을 찾으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렬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외부의 상황이 여러분을 구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고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핍감을 기반으로 어떤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 연애와 결혼은 여러분을 더 큰 결핍감에 빠뜨릴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연애와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외부에 휩쓸려서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하시기보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로 초점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가 점점 명확해질 때 그에 걸맞는 멋진 상대도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여러분에게 맞춤형의 솔루션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코칭 프로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남자의 4가지 원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